요구 추출 (requirement elicitation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추출은 요구 공학 절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제일 앞에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다소 추상적인 그런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고 모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요구 추출이 되겠죠. 요구 추출은 요구 사항들은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요구 사항을 그렇게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를 주문한 그런 고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에, 이 소프트웨어를 주문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도메인, 그런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의 어떤 전문가들한테로부터도 요구사항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객은 정확하게 본인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당연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표현 못하는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도메인 엑스퍼트로부터 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stakeholders 그랬는데요. 뭐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users 여기까지. 그다음에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죠. 주문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또 요구 사항들을 추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포털 사이트다라고 하면은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는 뭐 직원들, 뭐 교수들, 학생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거고, 또 거기 예를 들면 직원분들도 또 자기 업무에 따라서 또 다르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또 사용자들로부터 또 요구 사항들을 추출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참조할 할 만한 다른 회사가 만든 그런 제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포털 사이트를 새로 만드는 경우에 이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포털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런 소프트웨어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거나 혹은 다른 경쟁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제품들을 한번 뜯어봐서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역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놓으실 그런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구 사항들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점들이 당연히 많죠. 어려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들, 뭐 고객들 예를 들면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설명하는 것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 뭐 어떤 게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거는에 대해서만 더 포커스 맞춰서 생각을 하지 실제로 이제 이게 딜리버가 될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스테이크홀더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어널리시스 분석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요구사항 추출에서 문제가 있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문제 도메인에 대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보다 더 잘 안다라고 또 오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용자를 잘 이해하고 있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고 그런 걸로부터 이제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잘 추출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또 어떤 이런저런 이해관계, politically motivated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또 요구 사항들이 좀 추출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당연한 요구사항 추출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추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테크닉들이 있는데, 기법들이 있는데, 어, 한 가지는 요구사항,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요구사항 추출을 위한 워크숍을 갖습니다. 워크숍. 그래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막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구사항 추출 방법이 되겠고요. 저는 리터러처 서베이, 문헌조사라고 하고요. 혹은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나 회사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업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양식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 분석에서의 어떤 이런 어,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사용자라든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을 인터뷰하고 서베이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들, 또는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보는,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들, 또 실제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보는 거.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프로토타이핑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로 휴대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고 그걸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디자이너랑 사용자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업이라고 하는데, 모업을 만든다 하는데, 모업을 만드는 거, 휴대폰의 가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타이핑의 뭐 한 가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 추출에 이제 잘 사용되는 테크닉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리퀘어먼트 워크숍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를 주문한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뭐 학교에서 업무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각각의 업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개발자들이 듣고 요구사항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런 워크숍을 갖는 거는 요구사항 추출하는 거를 아주 도와주는, 촉진시켜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 또 어떤 중요한 특징들이, 기능들이 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사람들의 어떤 유스 케이스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리스크, 위험 같은 것들도 좀 뽑아낼 수도 있겠고, 또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이런 장점이 있는 그런 방법이 워크숍을 갖는 거예요. 사용자와 개발자 간에.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용자가 프레젠테이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헌조사 같은 거 한다거나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양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백그라운드 리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리포트 같은 것도 얻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회사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직도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겠고, 폴러시 매뉴얼, 뭐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구인 광고했던 job description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어떤 해당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잘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미 이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다큐멘트가 있으면 다큐멘트, 그런 다큐멘트 같은 것들이 또 앞으로 새로 만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요구사항으로서 배경을 이해하고 요구사항들을 추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 리딩, 리터러처 서베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앤 폼 같은 것들로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얻는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특정 그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가 있을 때 굉장히 이런 작업 활동을 하게 되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문서 같은 거를 보고 기존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는 한다라고 하는 방법은 좋은데 그 문서들이 보통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리얼리티하고 아웃 오브 싱크 예전 버전이라든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 문서들이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 추출이라고 하는 목적 이외에도 굉장히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요구사항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해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건 어떤 회의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회의를 하는 어떤 하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브레인스토밍하는 어떤 룰이 있어요. 룰이 있어서 자, 요 회의 때 뭐를 우리가 좀 의논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구현 가능하든 안 하든 피저블 하든 안 하든 일단 아이디어를 가능한 많이 만들어내는 게 브레인스토밍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주요 이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상상력을 발휘를 해봐라라는 이야기예요. Let your imagination soar라고 하는 거는. 따라서 많은 말이 안 되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필터링을 할 텐데 일단은 요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는 무조건 많은 아이디어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을 때 막 무조건 비판을 하거나 뭐 논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좀 자제를 좀 하자라는 게 하나의 룰입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면 그거를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막 가지치기를 해내는 방식으로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능하면 내는 그런 회의 방식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구사항 추출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이핑이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실제로 하는, 만져볼 수 있는,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 혹은 문제 도메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좋겠죠. 이해하기 좋겠죠. 따라서 피드백 얻는 것도 얻을 수도 있겠고 또 요구사항이 맞는지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가 당신이 원하는 게 맞지? 라고 사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밸리데이션 해볼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프로토타이핑 만들다 보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요구사항 같은 것도 발견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장점들이 프로토타이핑한 거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단점이 있다면 당연히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려면 시간과 돈이 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이 프로토타이핑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다음 방법이 인터뷰나 서베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설문지를 돌려서 그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의 서베이인 거죠. 그래서 인터뷰하고 서베이.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접 어떤 사용자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자가 뭔가 사용자한테 질문을 막 던져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좀 요구 사항들을 좀 이렇게 익스플로어 탐험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따라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인터뷰도 상당히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해요. 인터뷰 기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물어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몇 가지는 건질 수 있을지언정 사실 정확한 요구 사항들을 잘 인터뷰라는 걸 통해서 뽑아낼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또 서베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취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 폼 같은 걸로 설문 양식을 만들어 놓고 이메일을 쫙 뿌리면 사람들이 뭐 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빨리 요구 사항을 취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단점은 뭔가 하면은 그 설문조사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방법을 취합할 수 있지만 이 설문조사에 없는 우리가 미처 이렇게 질문으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제 항상 만들고 나다 보면 이런 것들도 더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설문조사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방법의 어떤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제 요구사항 추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구사항 추출하는 방법 중에서 인터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뷰라고 하는 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요구사항이 추출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다시티 강의에서 제공하는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터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인터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verage sentence length 어떤 리포트에 평균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사용자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그 인터뷰에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추출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동영상을 수강하시고 그 다음 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